한 호랑이가 농장을 침입하여 농부를 공격했고 모두를 공포에 빠뜨렸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일어난 일은 정말 기적이었습니다. 끝까지 지켜보시고 이 놀라운 결말을 놓치지 마세요. 강원도 깊은 산속의 새벽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만이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특유의 색채를 담고 있었다. 김민준, 50 중반의 남자는 햇볕에 그을린 피부와 오랜 노동으로 굳은 살이 박힌 손을 가진 채 자신의 땅 경계를 따라 걸으며 수평선을 바라보고 있었다. 희망농장이라 불리는 이곳은 김씨 가문이 3대에 걸쳐 소유해 온 곳이었다. 습하고 짙은 공기는 주변에 피어나는 야생화들의 향기를 실어 날랐다. 민주는 태양이 완전히 떠오르기도 전에 이미 밖으로 나와 있었는데 이것은 그가 어릴 적부터 지켜온 습관이었다. 그는 자신의 땅 구석구석을 직접 점검하고 울타리를 확인하며 깨어나기 시작하는 동물들을 관찰하는 것을 좋아했다. 맑은 하늘의 날은 수확의 축복을 가져온다라고 그는 아버지에게서 배운 속담을 혼자 중얼거렸다. 그날 아침 민주는 자신의 삶을 영원히 바꿀 만남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그가 자연보호구역과 맞닿은 농장 경계에 울창한 숲으로 접근하는 동안 무언가가 강렬한 포식자의 눈빛으로 그의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다. 한 마리 호랑이가 최근 지역의 산불과 그들의 자연 서식지를 계속해서 줄여가는 농장의 확장으로 인해 평소 영역에서 벗어나 있었다. 금빛 털과 검은 무늬가 특징인 이 장엄한 맹수는 그림자 속에서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며 숨어 있었다. 그 근육은 피부 아래에서 긴장하고 눈은 무심하게 접근하는 농부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민주는 잠시 멈춰서서 항상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빨간 손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닦았다. 그때 그는 누군가 또는 무언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이상한 느낌을 목덜미에 느꼈다. 야생 자연 가까이에서 산 수년간의 경험이 그에게 위험에 대한 육감을 길러주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주변을 둘러보며 잎사귀 사이에서 의심스러운 움직임을 감지하려 했다. 새들의 갑작스러운 침묵이 첫 번째 신호였다. 그 다음은 강한 사향의 특유한 냄새였다. 그의 심장은 빨리 뛰기 시작했다. 그는 이런 신호들을 잘 알고 있었다. 천천히 움직이며 왔던 길로 되돌아가려 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강력한 포효 소리가 아침 공기를 가르며 산속에 울려 퍼졌다. 민주는 재빨리 돌아섰고 불과 몇 미터 앞에 호랑이가 위협적인 으르렁거림과 함께 이빨을 드러내고 몸은 공격 태세를 취한 채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공포가 중요한 순간 그의 다리를 마비시켰다. 강원도 산에서 수년을 살았지만 그는 차량이나 무기의 보호 없이 호랑이와 이렇게 가까이 있어 본 적이 없었다. 그리고 하필 오늘 그는 아내 이서연의 설득으로 총을 집에 두고 왔다. 이 동물들은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민준 씨. 그들을 내버려 두세요라고 그녀는 말했다. 이제 지역에서 가장 두려운 포식자와 마주한 채 민주는 자신이 얼마나 취약한지 깨달았다. 그는 천천히 뒤로 물러서며 동물과 눈을 맞추려 했다. 그는 농장의 노관리인이었던 노인 최 씨의 가르침을 기억해냈다. 호랑이에게서 절대 도망치지 마라. 그건 그저 그놈의 사냥 본능을 자극할 뿐이야. 호랑이는 한 걸음 또 한 걸음 전진했다. 민주는 등이 거친 나무 줄기에 닿는 것을 느꼈다. 그는 포위되었다. 절망적인 움직임으로 그는 몸을 숙여 땅에 떨어진 나뭇가지를 움켜잡았다. 그것이 그 순간 가능한 유일한 무기였다. 맹수는 움직임을 감지하고 다시 포효하며 뒷다리 근육을 긴장시키고 도약을 준비했다. 민주는 나뭇가지를 앞으로 들어 올렸지만 이것이 맹수의 발톱과 이빨에 대항하는 데 무용지물한 방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아내 서연과 아들 준호, 딸 지연을 생각했다. 어쩌면 다시는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때 일이 일어났다. 깊고 울려 퍼지는 소리가 공기를 가르며 가까운 곳에서 들려왔지만 정확히 어디서 나오는지 식별하기 불가능했다. 그것은 동물의 포효도, 엔진 소리나 총소리도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오래된 종이 세게 울리는 것 같은 금속성에 진동하는 소리였다. 그 소리는 열린 들판을 가로질러 메아리치며 3번 연속 반복되었다. 민주는 혼란스러운 채 눈을 떴다. 호랑이는 진행을 멈추고 이제 완전히 움직이지 않은 채 귀를 세우고
주에 깊게 그 신비로운 소리가 나오는 방향을 응시하고 있었다. 영원처럼 느껴지는 몇 초 동안 남자와 동물은 정지한 채 공기를 채우는 설명할 수 없는 선율에 모두 넋을 잃었다. 그리고 민준이 완전히 놀란 것은 호랑이가 뒤로 물러선 것이었다. 한 걸음, 그리고 또 한 걸음. 그 황금빛 눈은 농부 너머에 한 점을 응시하며 마치 인간의 인식을 벗어난 무언가를 보는 것 같았다. 남자에게 마지막 시선을 보낸 후 맹수는 돌아서서 나타났을 때와 같은 조용한 빠른 속도로 울창한 숲으로 사라졌다. 민주는 몇 분 동안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다. 무릎은 떨리고 심장은 여전히 가슴속에서 요동쳤다. 그 소리는 시작했을 때만큼이나 신비롭게 멈췄다. 마침내 그가 평정을 되찾았을 때 그는 주위를 둘러보며 그 구원의 소리의 원천을 식별하려 했다. 강원도의 전형적인 식물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새들은 다시 노래하기 시작했고 태양은 푸른 하늘에서 계속 상승하고 있었다. 놀라서 여전히 다리가 후들거리는 그는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고 그의 마음은 질문으로 가득 찼다. 그 소리, 그는 그것을 어디서 들었을까? 왜 그렇게 친숙하게 느껴졌을까? 그리고 왜 호랑이, 미주 대륙에서 가장 사나운 영토적 포식자 중 하나가 그것을 듣고 물러났을까? 농장 본체로 돌아가는 길이 그에게 그렇게 길게 느껴진 적은 없었다. 모든 그림자, 모든 소음이 그의 몸을 긴장시켰고 다시 위험에 대비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마침내 그가 수십 년 동안 그의 가족의 집이었던 파란 창문이 있는 하얀 대저택을 보았을 때 그는 엄청난 안도감을 느꼈다. 서연은 매일 아침 하는 것처럼 현관에서 꽃병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가 다가오는 것을 보자 그녀는 즉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녀는 남편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창백한 얼굴과 동요된 표정을 알아보지 않을 수 없었다. 민준 씨? 무슨 일이에요? 그녀는 물뿌리개를 내려놓고 빠르게 그의 방향으로 걸어오며 물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여전히 생각을 정리하려 했다. 당신은 믿지 못할 거야, 서연아. 나는 자연보호구역과의 경계 근처에서 호랑이에게 거의 공격당할 뻔했어. 서연은 손을 입에 가져갔고 그녀의 갈색 눈은 공포로 커졌다. 이런, 민준 씨, 어떻게 탈출했어요? 다쳤어요? 그녀의 민첩한 손은 이미 남편의 팔과 얼굴을 검사하며 긁힘이나 물린 자국을 찾고 있었다. 아니, 다치지 않았어. 그것은 내 인생에서 일어난 가장 이상한 일이었어, 서연아. 호랑이는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나는 방어할 방법이 없었어. 그리고 그때 그는 갑자기 이야기가 얼마나 터무니없게 들릴지 의식하며 망설였다. 그리고 그때 서연은 그를 팔로 끌어당기며 강한 햇빛이 내리쬐기 시작하는 바깥에서 집 안으로 들어가게 했다. 그때 나는 소리를 들었어. 마치 사찰종이 울리는 것 같았어. 그리고 호랑이는 그냥 가버렸어. 농장의 환기가 잘 되는 부엌에 앉아서 앞에 진한 커피 잔을 두고 민주는 이상한 만남을 자세히 설명했다. 그가 말하는 동안 그는 서연의 표정이 걱정에서 더 복잡한 것으로 바뀌는 것을 알아차렸다. 놀라움과 인식의 혼합. 무슨 일이야?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중단하며 물었다. 왜 그렇게 쳐다보는 거야? 서연은 단단한 나무 테이블에 컵을 내려놓고 그의 눈을 응시했다. 그종, 당신은 그 소리가 친숙하게 느껴졌다고 했죠. 민주는 아내의 반응에 호기심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내 뭔가 설명할 수 없어. 마치 내가 이전에, 오래전에 들었던 것 같았어. 서연은 갑자기 일어나서 부엌 구석에 오래된 선반으로 걸어갔다. 거기서 그녀는 낡은 표지의 책을 꺼냈다. 민준의 할아버지가 시작하고 그의 아버지가 계속한 김가 지하의 회고록. 당신 아버지가 들려주던 이야기 기억나요? 당신 아버지가 태어나기도 전에 농장 땅에 있었던 오래된 사찰에 관한 이야기? 민주는 이마를 찌푸리며 기억하려고 노력했다. 그의 아버지 김정호는 희망농장의 초기 시절 강원도를 개척한 선구자들이 직면한 도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기 좋아했다. 희미하게 초기 정착민들이 지은 사찰에 관한 이야기, 그렇지 않아? 그들이 도시에 사찰을 짓고 난 후 버려진. 서연은 책을 펴서 찾던 페이지를 찾을 때까지 넘겼다. 단지 버려진 것이 아니에요, 민준 씨. 당신의 증조 할아버지 노인 김성민은 거의 농장 전체를 파괴할 뻔한 화재 후에 사찰을 철거하도록 했어요. 하지만 그 전에
그 전에 당신이 방금 경험한 것과 매우 유사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녀는 책을 그의 방향으로 밀고 민준이 아버지의 것임을 알아보는 확고한 필체로 손으로 쓴 특정 구절을 가리켰다. 서연의 손가락을 따라 그는 큰 소리로 읽기 시작했다. 1924년 여름, 나의 아버지 성민은 농장의 경계를 점검하다가 비정상적으로 큰 호랑이에게 놀랐다. 무장하지 않고 혼자서 그는 이미 자신을 잃은 것으로 생각했을 때 오래된 사찰의 종이 스스로 울리기 시작했다. 주변에 아무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는 맹수가 물러나 울창한 숲으로 도망치게 했다. 내 아버지는 항상 그것이 기적이었다고 믿었다. 그날 그의 목숨을 구한 신의 개입이었다고. 그에 따르면 종은 한국에 처음 도착한 김씨 조상들이 가져온 것으로, 축복받은 것으로 여겨졌다. 민주는 책에서 눈을 들었고 등골이 오싹해졌다. 이것은 오늘 나에게 일어난 일과 정확히 같아. 하지만 서연아, 사찰은 수십 년 전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서연은 조심스럽게 책을 닫았고 그녀의 눈에는 이상한 빛이 있었다. 종은 사찰이 철거되었을 때 사라졌어요. 아무도 그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일부는 당신의 증조 할아버지가 그것을 농장 어딘가에 묻었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은 화재 후에 녹았다고 해요. 하지만 항상 이야기가 있었어요. 김씨 가문의 누군가가 위험에 처했을 때 여전히 울리는 종에 대한 이야기. 무거운 침묵이 부엌에 깔렸다. 밖에서는 농장 생활이 정상적인 과정을 따랐다. 직원들은 들판에서 일하고 소들은 평화롭게 풀을 뜯고 농촌 재산이 한창 활동 중인 친숙한 소리들. 그러나 집 안에서는 무언가가 바뀌었다. 오래된 가족 전설이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그와 함께 민주는 이제 풀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 미스터리가 생겼다. 서연아, 그는 마침내 말했다. 나는 이 종에 대해 그리고 오래된 사찰에 정말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더 알아내야 할 것 같아. 그가 이 결정을 내릴 때 그는 자신을 위협했던 호랑이가 단지 지나가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 호랑이는 희망농장 매우 가까이에 자신의 영역을 확립했고 무언가가 그것을 설명할 수 없게 그 땅으로 끌어당기고 있었다. 이어지는 날들 동안 미스터리는 단지 깊어질 뿐이었고 김씨 가문의 역사에 오랫동안 묻혀있던 비밀들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민준이 호랑이와 만난 후 이어진 날들은 희망농장에서 점점 커지는 불안으로 특징 지어졌다. 서연은 남편이 밤에 깜짝 놀라 깨는 것, 집 밖에 있을 때마다 의심스러운 눈으로 수평선을 살피는 것, 몇 달 전에 합의한 약속을 어기고 모든 곳에 총을 가지고 다니기 시작한 것을 알아차렸다. 하지만 맹수와의 또 다른 만남에 대한 두려움만이 그를 사로잡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종의 미스터리에 대한 집착이 매일 커지는 것 같았다. 오늘 이 신부를 방문할 거야. 민주는 사건 발생 3일 후 아침 식사 중에 발표했다. 그는 희망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주민이야. 만약 누군가 농장의 오래된 사찰과 종에 대해 뭔가 알고 있다면 그일 거야. 준호 부부의 맏아들이자 최근 농학을 공부하던 수도에서 돌아온 20세 젊은이는 접시에서 눈을 들었다. 아버지, 이 이야기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것 아닌가요? 우연이었을 거예요. 아마도 호랑이가 어떤 기계 소리를 들었거나 다른 동물의 울음소리였을 수도 있죠. 민주는 고개를 흔들며 단호하게 말했다. 네가 거기 있지 않았어, 준호야. 그건 그냥 소리가 아니었어. 그건 종이었어. 내가 지금 내 목소리를 듣는 것처럼 명확했어. 그리고 그 안에 뭔가가 있었어. 뭔가 친숙한. 아버지를 내버려 두세요, 준호야. 서연이 개입하며 컵에 커피를 더 따랐다. 만약 아버지가 종을 들었다고 하면 그건 그런 거예요. 그리고 가족 회고록에 쓰여진 것을 고려하면 우리는 그냥 무시할 수 없어요. 지연 17세 막내딸은 그때까지 대화를 조용히 지켜보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저는 아버지가 조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어렸을 때부터 이 농장에 대한 이야기, 여기서 일어나는 이상한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박순자 할머니는 항상 희망농장이 오래된 비밀을 간직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박순자는 지연의 보모였고 그 전에는 민준이 어릴 때 그를 돌봤다. 그녀는 한국의 원주민 후손인 노부인으로 식민지 시대 이전부터 강원도에 살았던 사람들의 후손이었다. 그녀의 이야기들, 원주민 전설과 불교 신앙을 혼합한 것들은
항상 농장의 아이들을 매료시켰다. 박순자 할머니와 그분의 미신들, 준호가 눈을 굴리며 투덜거렸다. 그분은 또한 도깨비가 집 뒤 대나무 숲에 살고 있다고 하셨고 산신령이 창고에서 도구를 훔쳤다고도 하셨어요. 그렇게 빨리 오래된 지혜를 무시하지 마, 아들아. 서연이 반론을 허용하지 않는 어조로 대답했다. 이 세상에는 내 현대 과학이 설명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미스터리가 있단다. 민주는 커피를 마치고 일어섰다. 난 마을에 가서 이 신부와 대화할 거야. 해가 지기 전에 돌아올게. 떠나기 전에 그는 이제 항상 가까이 두고 있는 가족 회고록을 집었다. 누군가 급하게 날 찾으면 라디오를 가지고 있을 거야. 희망마을까지의 여행은 비가 오는 계절에는 거의 통행이 불가능해지는 비포장 도로를 따라 약 1시간이 걸렸다. 민준의 트럭은 먼지를 일으키며 전진했고 그는 도로뿐만 아니라 주변 식물에도 주의를 기울였다. 호랑이와의 만남 이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그를 떠나지 않았다. 마을에 도착하여 그는 곧장 오래된 절에 직행했다. 하얀 벽과 소박한 종탑이 있는 단순한 건물이었다. 그는 이 신부를 옆 정원에서 찾았다. 그는 그의 자랑인 장미를 직접 돌보고 있었다. 김민준, 이런 즐거운 놀라움. 70대의 마른 남자인 신부가 외쳤다. 하얀 머리카락과 실뢰를 불러일으키는 친절한 미소를 가진 사람이었다. 평일에 마을로 온 이유가 뭔가? 수학의 문제라도 있나? 아니요, 신부님. 다른 이유로 왔습니다. 저는 역사적인 문제에 대한 당신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수백 년 된 감나무 그늘 아래 나무 벤치에 앉아서 민주는 신부에게 호랑이와의 만남과 그를 구한 신비로운 종소리에 대해 이야기했다. 말하는 동안 그는 노신부의 반응을 주의 깊게 관찰했다. 그의 표정이 호기심에서 인식으로 그리고 마침내 연구된 신중함으로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나서 가족 회고록에서 이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서연이 그에게 보여준 구절을 보여주며 마무리했다. 내 증조 할아버지 성민이 거의 100년 전에 매우 비슷한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신부는 읽기 안경을 조정하고 조심스럽게 페이지를 검토했다. 그가 눈을 들었을 때 그의 얼굴에는 심각한 표정이 있었다. 나는 그 이야기를 알고 있네, 민준 씨. 내 아버지는 당신 할아버지의 친구였고 그는 종종 종의 기적에 대해 이야기했지. 그들이 부르던 대로. 하지만 이 책에 쓰여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이 그 이야기에 있다네. 신부는 천천히 일어났고 움직임에 관절이 항의했다. 나와 함께 오게. 당신이 봐야 할 것이 있다네. 민주는 신부를 따라 성당 부속 건물인 작은 도서관으로 갔다. 그곳은 책과 오래된 가죽 장정 서적으로 가득 찬 바닥부터 천장까지의 나무 책장이 있는 아늑한 방이었다. 오래된 종이와 가죽 장정의 냄새가 공기를 채웠다. 이 신부는 특정 섹션으로 가서 찾는데 몇 분 후에 어두운 가죽으로 장정된 책을 꺼냈다. 이것은 절의 기록책이다. 1890년부터 1940년까지 기록되어 있다. 우리가 찾는 것이 여기 있다. 그는 책을 낡은 리본으로 표시된 페이지에서 폈다. 이것은 1924년 희망농장 사찰의 화재에 대한 기록이다. 당신의 증조 할아버지가 호랑이를 만난 같은 해지. 민주는 책 위로 몸을 숙이고 당시 신부가 손으로 쓴 기록을 읽었다. 1924년 1월 15일 밤 출처를 알 수 없는 화재가 김씨 가문의 땅에 위치한 희망사찰을 부분적으로 파괴했다. 소유주인 김성민 씨는 화재가 켜진 채로 둔 초에 의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성민 씨와 도산이라는 샤먼 사이의 땅 분쟁 후 샤먼이 내린 저주 때문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화재 2주 전 성민 씨는 사찰 종이 인간의 개입 없이 울려 호랑이 공격에서 기적적으로 구해졌다고 보고했다. 화재 후 성민 씨는 현지 신부의 조언에 반해 사찰의 남은 부분을 철거하도록 지시했다. 18세기에 가족이 가져온 청동종은 이 시기에 사라졌다. 민주는 여러 번 텍스트를 다시 읽으며 모든 단어를 흡수했다. 저주라고요? 그리고 도산이라는 샤먼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리고 종은요? 이 신부는 깊게 한숨을 쉬었다. 샤먼의 이름은 도산이었다. 그는 화재 후 사라졌다. 일부는 그가 산속 깊은 곳으로 도망쳤다고 하고 다른 이들은 글쎄, 그의 시체가 결코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종에 관해서는 다른 버전들이 있다. 공식적으로 당신의 증조 할아버지가 말한 것은 그것이 화재에서 파괴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역의 노인들은 다른 이야기를 한다. 신부는 마치 계속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는 것처럼 극적인 일시정지를 했다. 그들은 김성민이 저주가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종을 농장 어딘가에 묻었다고 말한다. 그는 종이 호랑이 사건 동안 어떤 종류의 초자연적인 힘 또는 그가 선호했던 대로 신성한 힘을 흡수했다고 믿었다. 그 물건이 우리 세계와 다른 세계 사이의 통로가 되었다고. 다른 세계라고요? 이게 무슨 종류의 믿음이죠, 신부님? 민준이 혼란스러워하며 물었다. 신부는 약간 미소 지었다. 민준 씨, 당신은 우리의 불교 신앙이 매우 실용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는 기적과 신의 개입을 믿지만 또한 신이 그 자신이 만든 자연법칙을 통해 행동한다는 것을 이해한다. 그러나 여기 강원도에서 우리의 신앙은 항상 다른 믿음들과 공존해왔다. 우리보다 먼저 이 땅에 살았던 원주민들은 영적 현실에 대한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 그들에게 물건들은 영의 세계와의 연결, 문이 될 수 있었다. 그리고 첫 불교 승려들이 그들의 사찰종을 가지고 왔을 때 일부 샤먼들은 그것들을 힘을 가진 물건으로 악령을 쫓아내거나 혹은 불러들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민주는 등골이 오싹함을 느꼈다. 불교적 교육에도 불구하고 그는 산림의 존재들, 물과 동물의 영들에 대한 박순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강원도에서 자랐다. 그 지역에 살면서 그 독특한 믿음의 혼합에서 뭔가를 흡수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했다. 신부님은 내 증조할아버지를 그리고 아마도 나를 구한 종이 어떤 종류의 초자연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고 제안하시는 건가요? 이 신부는 조심스럽게 책을 닫았다. 내가 제안하는 것은 민준 씨 쉬운 답이 없는 질문들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의 신앙은 신이 그의 자녀들을 보호한다고 가르친다. 아마도 종은 단지 그 신의 보호의 도구일 뿐이다. 또는 아마도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힘이 이 세상에 있을지도 모른다. 그는 잠시 멈추고 농부의 눈을 직접 쳐다보았다. 내가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당신의 가족과 그 종이 어떤 식으로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이렇게 많은 세월이 지난 후에도 사찰이 철거되고 종 자체가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를 들었다면 글쎄 그것은 더 큰 목적이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민주는 성당 도서관을 더 많은 질문을 가지고 떠났다. 태양은 이미 하늘에서 하강하기 시작했을 때 그가 트럭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떠나기 전에 그는 마지막 정거장을 하기로 결정했다. 절 옆에 작은 묘지에서 노란 은행나무 그늘 아래 그의 할아버지 김현우의 무덤이 있었다. 그는 가족 회고록을 쓴 사람이었다. 민주는 단순한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그의 생각이 방황하도록 두었다. 할아버지는 종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었을까? 왜 책에 더 자세한 내용이 없었을까? 그리고 왜 거의 100년이 지난 후에 역사가 반복되는 것처럼 보였을까? 농장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긴장된 분위기를 발견했다. 서연이 현관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녀의 얼굴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돌아와서 다행이에요. 그녀는 그를 비정상적으로 강하게 안으며 말했다. 당신이 없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무슨 일이야? 누가 다쳤어? 그는 즉시 아이들을 생각하며 물었다.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최대현 관리인이 집 아주 가까이에서 호랑이 발자국을 발견했어요. 큰 발자국. 그는 그것이 그가 평생 본 중 가장 큰 흔적이라고 말해요. 민주는 심장이 가속화되는 것을 느꼈다. 정확히 어디서? 옛 과수원 근처, 헛간 뒤에요. 사찰 유적이 있던 지역. 서연은 마치 다음 말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처럼 망설였다. 민준 씨, 한 가지 더 있어요. 지연이 어젯밤 그 방향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해요. 금속성 소리, 마치 종소리 같은. 그들이 교환한 시선은 공식화되지 않은 질문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순간 그들은 둘 다 미스터리가 처음에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다는 것을 이해했다. 김씨 가문의 과거가 그들을 괴롭히기 위해 돌아오고 있었고 거의 한 세기 동안 묻혀있던 비밀들을 가져왔다. 그리고 희망 농장의 땅 어딘가에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야 할 종이 계속해서 울리고 있었다. 인간과 맹수 모두를 운명의 만남으로 부르고 있었다. 그들이 아직 알지 못했던 것은 김성민과 샤먼 도산의 이야기가 가문의 진정한 기원과 희망 농장 자체에 대한 이해를 영원히 바꿀 계시를 담고 있다는 것이었다.
수세대 동안의 침묵 후에 곧 수면 위로 올라올 계시. 지연이가 종을 들었다고. 민주는 저녁빛 아래에서 창백한 얼굴로 반복했다. 그 소식은 그의 모든 에너지를 빨아들인 것 같았다. 그는 서연이 옆에 앉아 그의 손을 잡고 있는 동안 현관의 흔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네, 그녀는 마구간에서 돌아오던 중이었다고 해요. 소리가 마치 땅 밑에서 오는 것 같았대요. 마치 누군가가 묻힌 종을 울리는 것처럼. 무거운 침묵이 그들 사이에 내려앉았다. 그것은 흔들의자의 리드미컬한 삐걱거림과 밤을 준비하는 농장의 먼 소리들에 의해서만 깨졌다. 마을에서 무엇을 발견했어요? 서연이 마침내 남편의 손을 부드럽게 쥐며 물었다. 민주는 대답하기 전에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고 필요한 것보다 적게. 그리고 나서 그는 이 신부와의 대화, 화재에 대한 절의 기록, 도산 샤먼에 추정된 저주, 그리고 종의 운명에 대한 다른 버전들을 상세히 설명했다. 서연은 주에 깊게 듣고 있었고 그녀의 얼굴은 매혹과 불안의 혼합을 표현했다. 원주민 저주라고요? 민준이 끝마쳤을 때 그녀가 중얼거렸다. 이것이 박순자 할머니가 항상 오래된 사찰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꺼려했던 이유를 설명할 것 같네요. 그녀는 아마도 이 모든 이야기를 알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도 민준이 동의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우리 가족의 역사에 대해 얼마나 많은 다른 것들이 수년 동안 편집되었는지 궁금하다. 그 순간 준호가 집에서 나와 현관에서 부모와 합류했다. 그의 평소 자신감 있는 얼굴은 걱정의 징후를 보였다. 아버지, 이 호랑이 발자국에 대해 이야기해야 해요. 최 씨가 그 장소를 보여주었어요. 만약 그것이 정말로 아버지를 공격한 같은 호랑이라면 그것은 본체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어요. 이것은 이 동물들의 정상적인 행동이 아니에요. 민주는 심각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아들아. 그리고 나는 그것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정상적인 행동이 아니라고 의심한다. 준호는 이 말을 찌푸렸고 명백히 회의적이었다. 아버지, 존경을 담아 말씀드리지만 저는 우리가 여기서 다른 일들을 혼합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농장 시설에 접근하는 호랑이는 이성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이 신비로운 종 이야기와 오래된 저주들은 그는 문장을 완성하지 않았지만 그의 목소리 톤은 그의 불신을 분명히 했다. 민준이 대답하기 전에 지연이 문에 나타났다. 17세 소녀는 어머니의 섬세한 특징을 물려받았지만 아버지의 통찰력 있는 눈을 가지고 있었다. 이제 흥분과 두려움에 혼합으로 빛나는 눈. 나는 정말로 종을 들었어, 준호 오빠.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것은 상상이나 내가 잘못 해석한 다른 소리가 아니었어. 그것은 종이었어. 나처럼 명확했어. 물론 네가 뭔가를 들었지, 지연아. 준호가 어조를 부드럽게 하며 대답했다. 내가 네가 지어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야. 단지 그것이 다른 소리였을 수 있다고 생각해. 바람에 축사무늬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라든가 아니면 종구 종류의 목에 달린 방울 소리라든가. 지연은 팔짱을 끼고 명백히 오빠의 가부장적인 태도에 짜증이 났다. 나는 이 농장의 모든 소리를 당신만큼 잘 알고 있어요, 준호 오빠. 내가 들은 것은 그중 어느 것과도 비슷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깊고 울려 퍼졌어요. 그리고 마치 땅속에서 나오는 것 같았어요. 마치 매우 오래된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처럼. 딸의 말을 들으며 민준의 등골이 오싹했다. 그것은 그가 호랑이 공격에서 그를 구한 소리를 어떻게 묘사할지와 정확히 일치했다. 나는 너를 믿어, 지연아. 그는 의자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추측을 멈추고 행동을 시작할 때라고 생각해. 내일 아침 일찍 난 옛 사찰이 있던 장소로 갈 거야. 만약 종이 정말로 내 증조 할아버지에 의해 묻혔다면 이 신부가 제안한 대로 아마도 우리는 그것을 찾을 수 있을 거야. 나도 같이 갈게요. 준호가 즉시 제안했고 모두를 놀라게 했다. 질문적인 시선에 직면하여 그는 어깨를 으쓱했다. 난 여전히 이 이야기가 합리적인 설명이 있다고 생각해. 그리고 난 그것을 찾기 위해 거기 있고 싶어. 나도 갈래요, 지연이 선언했다. 결국 최근에 종을 들은 건 나였으니까. 서연은 세 사람의 얼굴에서 결심을 인식하며 한숨을 쉬었다. 좋아요. 우리 모두 갈 거예요. 하지만 그 전에 우리는 박순자 할머니를 방문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만약 누군가 이 땅에
오래된 비밀을 알고 있다면 그건 그녀예요. 그날 밤 저녁 식사는 조용했고 가족 각자는 자신의 생각에 빠져 있었다. 준호는 사무실에서 찾은 농장의 오래된 지도를 찾아보며 사찰이 정확히 어디에 있었는지 찾으려 했다. 지연은 마지막 생일에 박순자에게서 받은 한국 신화에 관한 책을 넘기며 종이나 성스러운 물건에 대한 언급을 찾고 있었다. 서연은 이제 농장 노동자, 마을에 있는 작은 집에 살고 있는 옛 보모를 방문하기 위한 빵과 과자 바구니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리고 민주는 창밖으로 강원도의 어둠을 바라보며 무언가가 그를 다시 지켜보고 있다고 느꼈다. 다음 날 아침은 흐리게 밝았고 이것은 그 계절에 흔치 않은 일이었다. 회색빛 덮개가 하늘을 덮어 풍경에 신비로운 분위기를 주었다. 간단한 아침 식사 후 김씨 가족은 노동자 마을로 향했다. 그곳은 농장의 영구 직원들을 수용하기 위해 지어진 단순하지만 편안한 집들의 모임이었다. 박순자의 집은 다른 집들에서 약간 떨어져 있었고 그녀가 약초와 색색의 꽃을 재배하는 풍부한 정원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원주민 혈통을 가진 노부인은 마치 방문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이미 현관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날 찾아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구나. 그녀의 첫 마디는 민준에게 직접 향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비난이 없었고 단지 차분한 진술이었다. 종이 이미 3번 울렸지, 그렇지. 민준은 등골이 오싹함을 느꼈다. 할머니는 어떻게 그것을 알고 계세요? 박순자는 미소를 지었고 그녀의 노인 입에는 이빨이 거의 없었다. 그러나 그녀의 눈은 살아있고 꿰뚫는 듯했다. 그것들은 강원도 역사의 거의 90년을 목격한 증인이었다. 들어오세요. 이 대화는 길 거예요. 그리고 나 같은 늙은 뼈는 아내 그늘을 선호하지요. 박순자의 집 안은 가톨릭과 원주민 전통의 매혹적인 혼합이었다. 성인들의 이미지가 있는 제단이 명백히 원주민 의식 기원의 물건들과 공간을 공유하고 있었다. 작은 나무 토템들, 씨앗과 깃털로 만든 목걸이들, 그리고 기하학적 상징들로 장식된 오래된 방울딱궁이. 말린 허브와 향의 냄새가 공간을 채웠다. 할머니는 종이 3번 울렸다고 언급하셨어요. 민주는 모두가 작은 거실에 자리를 잡은 후 시작했다. 한 번은 호랑이 공격에서 내 목숨을 구했을 때, 또 한 번은 지연이 어젯밤에 들었을 때, 3번째는 언제였죠? 노부인은 대답하기 전에 그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첫 번째는 너를 위한 것이 아니었단다, 민준아. 그것은 내 어머니가 출산했던 밤이었어. 폭풍우 치는 밤, 출산이 복잡해져서 우리가 그녀와 너 모두를 잃을까 봐 걱정했던 때였지. 그때 종이 많은 세월 만에 처음으로 울렸단다. 네 할머니가 그것을 분명히 들었고 모든 것이 잘 될 거라는 신호라고 말씀하셨지. 그리고 정말 그랬단다. 경악스러운 침묵이 계시를 따랐다. 민주는 정보를 처리하려고 했다. 종은 그가 완전히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그의 삶에 개입했던 것이다. 왜 아무도 내게 이걸 말해주지 않았나요? 내 할머니는 말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셨단다. 그녀는 종에 대한 이야기가 복잡함을 가져올 수 있다고 두려워하셨지. 가족 역사에 이미 충분한 고통이 있었단다. 어떤 고통이요, 박할머니? 서연이 부드럽게 물었다. 사찰과 도산 샤먼에게 정말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이 신부는 땅 분쟁에 대해 언급했고 가능한 저주에 대해서도. 노부인은 마치 기억의 무게가 그녀의 연약한 어깨에 물리적인 짐인 것처럼 깊게 한숨을 쉬었다. 그것은 단지 땅 분쟁이 아니었단다. 그것은 배신이었어. 신성한 약속의 위반이었지. 그녀는 계속하기 위해 힘을 모으는 것처럼 잠시 멈추었다. 도사는 단지 샤먼이 아니었단다. 그는 지금 너희가 희망 농장이라고 부르는 이 땅들의 정당한 소유자였어. 그의 사람들, 내 사람들은 첫 번째 서양인들이 도착했을 때 여기서 수세대 동안 살았지. 지연은 매혹된 채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할머니는 원주민 후손이시군요? 그렇단다, 아가. 내 할머니는 도산 자신의 딸이었단다. 비록 몇 안 되는 사람들만이 그것을 알고 있지만 이 계시는 현재 하는 사람들 사이에 새로운 놀라움의 물결을 일으켰다. 준호, 그때까지 회의론을 유지했던 그는 이제 새롭게 생긴 관심으로 듣고 있었다. 김성민이 강원도에 도착했을 때 박순자가 계속했다. 그는 아프고 길을 잃은 상태였단다.
도산이 그를 강가에서 거의 죽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마을로 데려갔지. 그를 돌보고 그 험한 땅에서 살아남는 법을 가르쳤단다. 감사의 표시로 성민은 샤먼과 그의 사람들에게 영원한 우정을 맹세했단다. 그가 농장을 세울 때 원주민들을 위해 땅의 일부를 보존하고 그들의 성질을 존중하겠다고 약속했지. 하지만 그는 그 약속을 어겼어요. 민준이 이해하기 시작하며 결론지었다. 박순자는 슬프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농장이 번창하고 다른 정착민들이 도착함에 따라 성민은 변하기 시작했단다. 권력과 욕심이 그가 자신의 약속을 잊게 만들었지. 그는 자신의 땅을 확장했고 원주민들의 성질을 침범했단다. 도산이 부족의 가장 신성한 물건, 오래된 의식용 방울딱궁을 가지고 그를 대면하러 갔을 때 성민은 그를 비웃고 그의 수하들에게 그를 쫓아내라고 명령했단다. 그리고 그때 그가 저주를 내렸나요? 지연이 눈을 크게 뜨고 물었다. 정확히 저주는 아니란다, 아가야. 도산은 세계관의 균형을 이해하는 현명한 사람이었단다. 그가 한 일은 땅의 수호자들을 깨우는 의식이었어. 강원도를 보호하는 동물의 영들. 그는 그들에게 성민에게 그가 무시하고 있는 그 땅에 진정한 힘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단다. 호랑이, 민준이 중얼거렸다. 그래서 그것이 내 증조 할아버지를 공격한 이유군요. 그렇단다. 호랑이 범은 원주민들에 의해 수호자 중 가장 강력한 존재, 땅 자체의 생명력의 현현으로 여겨졌단다. 도사는 그것이 성민을 죽이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단지 그가 자신의 행동을 제고하도록 충분히 겁을 주기를 원했을 뿐이란다. 박순자는 다시 잠시 멈추었고 그녀의 눈은 먼 곳을 바라보는 듯했다. 마치 그녀 자신의 탄생보다 훨씬 이전에 일어난 사건들을 시각화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단다. 호랑이가 성민을 궁지에 몰았을 때 그가 지은 작은 사찰에 종이 혼자서 울리기 시작했단다. 한국에서 축복받은 종으로 그 자체로 어떤 종류의 힘을 가져왔단다. 그 소리가 호랑이를 쫓아내 성민의 목숨을 구했지. 하지만 그것은 기적으로 여겨져야 하지 않나요? 서연이 혼란스러워하며 물었다. 왜 그 후에 그는 사찰을 철거하도록 했나요? 왜냐하면 그날 밤 이상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란다. 종이 멈추지 않고 울리기 시작했단다, 몇 시간 동안. 그리고 각각의 종소리는 쫓겨났던 호랑이를 더 가까이 불러오는 것 같았단다. 마치 어떻게든 종의 힘과 도산의 의식이 섞여서 예상치 못한 연결을 만든 것 같았단다. 성민은 공포에 질려 종을 침묵시키기 위해 사찰에 불을 지르도록 명령했단다. 그는 자신의 사찰에 불을 질렀어요? 지연이 경악하며 외쳤다. 그렇단다. 그리고 나서 잊어버린 초의 탓을 돌렸지. 하지만 불이 종을 파괴하지 않았단다. 불꽃 속에서도 그것은 계속해서 울렸단다. 그때 성민은 그의 가장 절망적인 결정을 내렸단다. 사찰의 남은 부분을 철거한 후 그는 종을 농장의 비밀 장소에 묻고 자신만의 즉흥적인 의식을 수행했단다. 불교 기도와 원주민들에게서 배운 말들의 혼합. 그는 그렇게 함으로써 종의 힘과 도산이 불러낸 영들의 힘 모두를 봉인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단다. 그리고 도산은요?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요? 준호가 이제 완전히 이야기에 빠져서 물었다. 박순자의 시선이 어두워졌다. 공식적으로는 그는 사라졌단다. 일부는 그가 산속 깊은 곳으로 도망쳤다고 말하지. 다른 이들은 그가 성민의 명령으로 비밀리에 제거되었다고 말하지. 몇 안 남은 원주민들 사이에서 대대로 전해져 내려온 진실은 그가 자발적으로 호랑이의 영에게 자신을 내어주었다는 것이란다. 그와 하나가 되었단다. 어떻게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민준이 물었다. 원주민 믿음에서 큰 영적 힘을 가진 사람들은 특정 상황에서 수호 동물의 본질과 결합할 수 있단다. 그 영에 살아있는 현현이 되는 것이지. 도사는 그가 소환한 바로 그 호랑이가 되었단다. 단순한 육체적 변형이 아니라 영혼의 결합으로서. 이 계시는 참석자들 사이에 폭탄처럼 떨어졌다. 항상 회의적이었던 준호조차도 이야기의 강도와 박순자가 그것을 말하는 확신에 동요하는 것 같았다. 그럼 민준이 천천히 말했다. 나를 공격한 호랑이는, 우리 농장을 돌아다니는 호랑이는 혹시? 박순자는 엄숙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묻힌 종과의 연결로 인해
땅에 묶인 도산의 연기란다. 종이 울릴 때마다 마치 깨진 약속이 다시 떠오르는 것 같단다. 호랑이와 성민의 정당한 후손 모두를 부르는 것처럼 너 민준아. 정의가 이루어지고 균형이 회복될 때까지 그 순환은 계속될 거란다. 어떤 정의요? 어떤 균형이요? 서연이 그녀의 목소리에 명백한 걱정을 담아 물었다. 그것은 너희가 발견해야 할 것이란다. 노부인이 대답했다. 종이 부르고 있단다. 조상의 땅이 인정을 요구하고 있어. 그리고 도산의 영은 계속해서 거의 한 세기 전에 한 약속의 이행을 기다리고 있단다. 박순자의 집을 떠날 때 김씨 가족은 단지 환상적인 이야기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역사적 불의의 무게와 그것을 바로잡을 책임을 지고 있었다. 하늘은 준호가 연구한 오래된 지도에 따르면 사찰 유적이 있는 지역으로 향하는 동안 여전히 흐렸다. 그들 사이의 침묵은 짙었고 각자 그 아침의 계시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었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든 준호가 마침내 침묵을 깨고 말했다. 나는 여전히 구체적인 증거를 찾고 싶어요. 만약 이 종이 존재한다면, 만약 그것이 정말로 농장 어딘가에 묻혀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찾아야 해요. 지연은 열정적으로 동의했다. 박순자 할머니는 종이 부르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마도 우리는 소리를 따라 그 근원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또는 호랑이의 발자국을 따라가요. 민준이 제안했다. 만약 박순자 할머니가 맞다면, 그리고 나는 이 이야기에 영혼과 관련된 부분을 완전히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호랑이도 우리만큼이나 종을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앞서 걷고 있던 서연이 갑자기 멈췄다. 아니면 우리가 그렇게 많이 찾을 필요가 없을지도 몰라요. 그녀가 앞의 땅을 가리키며 말했다. 거기 습한 흙 위에 완벽하게 보이는 커다란 호랑이 발자국이 있었다. 여전히 신선했다. 그리고 더 불안하게도 그들은 지형에 살짝 높아진 지역 주위에 거의 완벽한 원을 형성하고 있었다. 바로 여기야. 민준이 감정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파기 시작할 곳이 바로 여기야. 그들이 그 땅 아래에서 찾게 될 것은 김씨 가족의 역사뿐만 아니라 사람과 강원도의 야생 땅 사이에 거의 한 세기 전에 깨진 균형을 회복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다. 태양이 이미 구름을 부분적으로 뚫고 나왔을 때 그들은 파기 시작했다. 민주는 최대현 관리인을 농장 본체로 다시 보내 삽, 곡괭이, 그리고 파는 작업이 저녁까지 계속될 경우를 대비해 랜턴을 가져오게 했다. 기다리는 동안 김씨 가족은 호랑이 발자국의 완벽한 원 주위에서 묵상적인 침묵을 유지했다. 마치 동물이 의도적으로 그들을 위해 장소를 표시한 것 같았다. 무시할 수 없는 신호였다. 이상해요. 지연이 가장 선명한 발자국 중 하나를 검사하기 위해 무릎을 꿇고 말했다. 이것들은 모두 같은 시간에 만들어진 것 같아요. 호랑이가 원을 그리며 걸은 것이 아니라 마치 여기에 그냥 나타난 것처럼요. 항상 실용적인 준호는 누이 옆에 무릎을 꿇었다. 그건 불가능해, 지연아. 발자국은 나타나지 않아. 그것들은 실제 동물이 남긴 물리적 인상이야. 하지만 그조차도 불안한 패턴을 부정할 수 없었다. 거의 수학적으로 완벽한 원, 각 발자국은 다른 것과 동일한 거리에 있으며 모두 중앙을 향하고 있었다. 마치 침묵의 보초들이 숨겨진 보물을 지키고 있는 것 같았다. 서연은 조금 물러서서 주변 지역을 살펴보고 있었다. 민준 씨, 그녀가 불렀다. 이것 좀 보세요. 남편이 다가갔고 그녀는 처음에는 구별하기 어려운 패턴을 형성하는 반쯤 묻힌 몇몇 돌들을 가리켰다. 이것이 사찰 기초의 일부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정렬되어 있는지 보세요. 민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이 맞아요. 우리는 아마도 제단이 있던 장소 바로 위에 있을 거예요. 이 인식은 그 순간에 새로운 무게를 더했다. 그들은 단지 잃어버린 물건을 찾기 위해 파는 것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모든 불편한 진실과 함께 가족의 과거를 파내려고 하고 있었다. 도구와 더불어 농장에 신뢰할 수 있는 노동자, 2명을 더 데리고 온 최대현의 귀환이 잠시 긴장감을 완화시켰다. 민주는 그들에게 그 장소에 존재했던 오래된 사찰의 유물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종이나 박순자가 말한 이야기는 언급하지 않았다. 적어도 그들이 정확히 무엇과 마주하고 있는지 완전히 이해할 때까지는 가능한 한적은 사람들이 세부 사항을 아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했다. 발굴은 조심스럽게 시작되었다.
먼저 호랑이 발자국으로 형성된 원안의 표면 흙층을 제거했다. 처음 몇 삽의 흙에서 그들은 작은 탄화된 나무 조각들을 발견했다. 아마도 원래 사찰을 파괴한 화재의 흔적일 것이다. 계속 파세요, 민준이 지시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만약 종이 정말로 여기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손상시키고 싶지 않아요. 작업은 천천히 진행되었다. 태양은 하늘에서 높이 올라갔고 열기는 시간마다 증가했다. 지연과 서연은 파는 남자들에게 신선한 물을 제공하며 번갈아 가며 도왔다. 준호는 초기의 회의론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직원들만큼이나 열심히 일했다. 그의 집중된 얼굴에서 땀이 흘러내렸다. 약 1m 깊이에서 그의 삽이 단단한 물건에 부딪혔을 때 그가 첫 번째 중요한 발견을 했다. 여기 뭔가 있어요. 그는 외치며 즉시 삽을 버리고 손으로 흙을 제거하기 시작했다. 다른 사람들이 그에게 합류했고 곧 시간과 토양의 습기로 어두워졌지만 여전히 놀랍게도 온전한 작은 나무 상자를 드러냈다. 조심해, 준호가 즉시. 그것을 열려고 할 때 민준이 경고했다. 우리는 안에 무엇이 있는지 모른다. 극도의 주의를 기울여 그들은 상자를 구멍에서 꺼내 잔디 위에 펼쳐진 천 위에 놓았다. 그것은 장식이 없는 단순한 상자였다. 견고한 목재로 만들어졌고 벌꿀 밀랍으로 보이는 것으로 밀봉되어 있었다. 준호는 열기 전에 모든 각도에서 그것을 검사했다. 어떤 자물쇠나 경첩도 보이지 않아요. 그가 말했다. 뚜껑이 그냥 맞춰지고 밀봉된 것 같아요. 열어봐도 돼요? 지연이 그녀의 목소리에서 거의 억제되지 않은 흥분으로 물었다. 민주는 동의하기 전에 잠시만 망설였다. 계속해, 준호야. 하지만 조심해. 젊은 농학자는 조심스럽게 칼날을 뚜껑과 상자 본체 사이에 이음새에 삽입하고 가벼운 압력을 가했다. 오래된 밀랍은 쉽게 항복했고 뚜껑은 약간의 흡입 소리와 함께 움직였다. 상자 안에 한때 빨간색이었을 퇴색된 천에 쌓여있는 것은 그들이 찾던 종이기에는 너무 작은 물건이었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꺼내 천을 풀어서 드러냈다. 그것은 방울딱궁이었다. 평범한 방울딱궁이 아니라 아름답게 조각된 것이었다. 시간에 의해 어두워진 어떤 호리병으로 만들어졌고 놀라운 정확도로 조각된 복잡한 기하학적 상징과 동물 형상으로 장식되어 있었다. 안에 든 작은 마른 씨앗들은 움직일 때 부드러운 소리를 냈다. 원주민 방울딱궁이에요. 서연이 수도에 인류학 박물관 방문해서 유물을 인식하며 말했다. 박순자 할머니 집에서 본 것과 매우 비슷해요. 지연은 손을 뻗어 경건하게 물건을 만졌다. 이것은 도산의 신성한 방울딱궁일 거예요. 그가 증조 할아버지 성민을 만나러 갔을 때 가져간 것. 민주는 당혹스러워 이마를 찌푸렸다. 하지만 왜 여기 묻혀 있을까? 그리고 종은 어디 있지? 마치 그의 질문에 대한 대답처럼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졌다.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수평선에 없던 무거운 구름이 이제 태양을 가리고 풍경을 불안한 어둠 속에 담그고 있었다. 갑작스럽고 차가운 바람이 주변 식물을 흔들었다. 우리는 계속 파야 해, 민준이 말했다. 그의 내부에서 긴급함이 커지고 있었다. 그들은 구멍으로 돌아가 이제 호랑이 발자국원의 원래 경계를 넘어 확장하고 있었다. 흙은 이제 더 다져진 것 같았다. 마치 그것의 비밀을 드러내는 거슬거리는 것처럼 삽에 저항했다. 노동자들은 분위기의 변화를 감지하고 불안한 시선을 교환했다. 주인님, 최대현 관리인이 일을 멈추고 말했다. 계속하는 것이 좋은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날씨가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폭풍이 올 수 있습니다. 몇 분만 더, 민준이 주장했다. 우리는 가까워요. 느낄 수 있어요. 그 순간 민준은 삽으로 무언가를 쳤다. 더 깊이 묻힌 물체. 금속성 소리가 분명했다. 여기 있어. 그는 외치며 삽을 던지고 손으로 파기 위해 무릎을 꿇었다. 우리가 찾았어. 준호와 노동자들이 그에게 합류했고 함께 그들은 큰 금속 물체로 보이는 것에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점차적으로 더 많은 흙을 제거함에 따라 종의 형태가 명백해졌다. 중간 크기의 청동종, 시간과 땅에 의해 검게 변했지만 그 모든 세월 후에도 여전히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온전했다. 그 외부에 부조로 된 상징들을 볼 수 있었다. 한쪽에는 불교적 이미지들,
다른 쪽에는 모두를 놀라게 한 것은 방울딱궁의 것과 매우 유사한 원주민 상징들이었다. 종은 두 개의 구별되는 영적 전통에 믿을 수 없는 융합처럼 보였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준호가 손가락으로 원주민 상징들을 따라가며 중얼거렸다. 종은 이야기에 따르면 한국에서 왔다고 했어요. 어떻게 원주민 상징들을 가질 수 있죠? 아니면 지연이 시작했고 그녀의 눈은 이해로 커졌다. 아니면 원래 종이 여기서 수정되었을 수도 있어요. 아마도 도산이 어떤 의식의 일부로 자신만의 신성한 상징들을 추가했을 수도 있어요. 서연, 이전에 발견된 방울딱궁을 검사하고 있던 그녀는 통찰력 있는 관찰을 했다. 방울딱궁의 상징들과 종이 방울딱궁의 상징들과 종의 상징들을 보세요. 거의 동일해요. 민주는 조용히 종을 바라보며 퍼즐 조각이 그의 마음속에서 맞춰지고 있었다. 성민은 단지 종을 침묵시키기 위해 묻은 것이 아니야. 그가 마침내 말했다. 그는 방울딱궁도 함께 묻었어. 두 물건은 어떤 식으로든 연결되어 있어. 먼 천둥 소리가 그의 말을 강조했고 마치 하늘 자체가 그의 결론에 동의하는 것 같았다. 폭풍이 이제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고 큰 빗방울들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우리는 그것들을 집으로 가져가야 해. 민준이 결정했다. 우리는 그것들을 여기에 둘 수 없어. 상당한 노력으로 그들은 종을 완전히 파냈다.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더 무거웠고 구멍에서 들어올리기 위해 민준, 준호, 최대현의 힘이 필요했다. 종은 큰 나무 조각에 붙어 있었다. 아마도 원래 사찰 구조의 일부로 일종의 즉석 받침대 역할을 했을 것이다. 그동안 지연은 조심스럽게 방울딱궁을 원래 상자에 다시 넣었다. 가자 빨리. 서연이 점점 더 어두워지는 하늘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며 재촉했다. 폭풍이 오고 있어요. 그녀가 그 말을 마치자마자 번개가 하늘을 가로질렀고 거의 즉시 천둥 소리가 뒤따랐다. 비가 갑자기 강해져 진정한 폭우로 변했다. 그들은 트럭으로 달려가며 소중한 발견물을 가지고 갔다. 종은 최대현의 차 뒤에 실렸고 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방수천으로 덮였다. 지연은 방울딱궁이 든 상자를 가족차의 뒷좌석에 가져갔다. 농장 본체로 돌아가는 여정은 긴장되고 어려웠다. 비가 무자비하게 내리쳐 비포장 도로를 미끄러운 진창으로 변화시켰다. 민주는 극도의 주의를 기울여 운전했고 그들이 운반하는 것에 측정할 수 없는 가치를 의식하고 있었다. 아무도 많이 말하지 않았고 각자 그들의 발견의 의미에 대한 자신만의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들이 본체에 도착했을 때 폭풍은 진정한 폭풍으로 변해 있었다. 하늘은 오후 중반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검게 변해 있었다. 번개가 간헐적으로 풍경을 밝히고 뒤이어 집을 흔드는 귀청이 터질 것 같은 천둥 소리가 따랐다. 노동자들의 도움으로 민주는 종을 본체 근처의 견고한 건물인 도구창고로 운반할 수 있었다. 그들은 그것을 작업대 위에 놓았고 처음으로 램프 불빛 아래에서 제대로 검사할 수 있었다. 놀라워요. 준호가 젖은 천으로 종의 표면을 조심스럽게 닦으며 조각된 상징들의 더 많은 세부 사항을 드러내며 말했다. 스타일로 볼 때 200년 이상 되었을 거예요. 지연은 방울딱궁을 가져와 종 옆에 놓았다. 그것들이 어떻게 연결된 것처럼 보이는지 보세요. 마치 함께 있도록 만들어진 것 같아요. 조용히 관찰하던 서연이 갑자기 무언가를 알아차렸다. 여기 글자가 있어요. 그녀가 종의 내부를 가리키며 말했다. 그곳에서 수십 년의 먼지 아래 고대 한국어로 된 단어들을 구별할 수 있었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그 부분을 닦았고 모두 읽기 위해 몸을 기울였다. 이 종의 소리가 땅이 갈라놓은 이들을 하나로 만들고 땅에 속한 이들을 보호하기를. 한양 1493. 이것은 축복의 메시지네요. 서연이 말했다. 나중에 일어난 일을 고려하면 거의 예언적이에요. 민준이 막 대답하려 할 때 강렬한 섬광이 창고를 밝히고 즉시 폭발적인 굉음이 뒤따랐다. 번개가 아주 가까이 떨어졌고 아마도 과수원의 나무 중 하나를 맞췄을 것이다. 충격은 너무 강해서 불빛이 깜박이다가 꺼져버렸고 그들은 창문을 통해 간헐적으로 들어오는 번개의 빛에 의해서만 희미하게 밝혀진 어둠 속에 남겨졌다. 그리고 천둥 소리 이후의 침묵 속에서 그들은 그것을 들었다. 처음에는 거의 인식할 수 없이 낮은 소리였지만 점차 커지고 있었다. 종이 진동하고 있었고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깊고 울려 퍼지는 음을 내고 있었다. 그 옆에서 방울딱궁의 씨앗들도 딸랑거리기 시작했고 종과 함께 이상하고 최면적인 하모니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세상에 지연이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는 종소리 위로 거의 들리지 않았다. 다시 일어나고 있어요. 누구든 반응하기 전에 강력한 포효가 밖에서 메아리쳤고 폭풍우 소리까지도 압도했다. 포효 소리는 민준이 즉시 알아본 것이었다. 며칠 전 그가 호랑이를 마주쳤을 때와 같은 소리였다. 호랑이가 여기 있어, 그가 말했다. 빠르게 뛰는 심장에도 불구하고 그의 목소리는 이상하게 차분했다. 호랑이가 종을 찾아왔어. 마치 그의 말에 대답하듯 어두운 형체가 가장 가까운 창문의 처마로 뛰어올랐다. 그들이 지금까지 본 어떤 것보다도 큰 성인 호랑이의 장엄한 실루엣, 그의 황금빛 눈은 어둠 속에서 빛나고 그들 중 누구에게도 아닌 여전히 그들의 신비로운 노래를 내는 종과 방울딱궁에 고정되어 있었다. 영원처럼 느껴지는 순간 동안 장면은 초현실적인 그림처럼 정지되었다. 어두워진 창고에서 움직이지 않는 김씨 가족, 합창하는 종과 방울딱궁, 그리고 창문에서 모든 것을 관찰하는 장엄한 호랑이, 폭우가 그의 금빛 털을 따라 흘러내렸다. 지연이 망설이며 창문을 향해 한 걸음 내디디며 그 마법을 깨뜨렸다. 지연아, 안 돼. 서연이 그녀를 막으려고 외쳤다. 하지만 소녀는 평온해 보였고 거의 몽환 상태에 있는 것 같았다. 괜찮아요, 어머니, 그녀가 차분하게 말했다. 그는 우리를 해치러 온 게 아니에요. 그는 우리에게 말하러 왔어요. 그리고 나서 모두를 놀라게 하며 지연은 손을 뻗어 방울딱궁을 부드럽게 집어들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신성한 도구를 만지는 순간 호랑이의 포효는 다른 것으로 변했다. 거의 인간적인 소리, 감정으로 가득 찬. 그리고 현재 하는 모두의 마음속에 단어들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마치 직접 그들의 생각 속에 말해지는 것처럼 마침내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후 당신들은 부름에 응답했군요. 이제 진실이 드러나고 약속이 이행될 시간이 왔습니다. 준호는 뒤로 비틀거렸고 그의 평소 침착한 얼굴은 충격으로 일그러졌다. 여러분도 이것을 듣고 있나요? 아니면 내가 미쳐가는 건가요? 우리 모두 듣고 있어, 민준이 확인했다. 그의 목소리는 겨우 속삭임이었다. 이것이 도산인가요? 호랑이는 머리를 살짝 기울이고 이제 그의 황금빛 눈은 민준에게 고정되었다. 모두의 마음속에서 단어들이 계속되었다. 나는 그의 남은 부분이다. 그렇다. 깨진 약속과 이행되지 않은 맹세로 인해 세계 사이에 갇혀있다. 인간도 동물도 아닌 더 이상 묻혀있을 수 없는 진실의 수호자. 지연은 여전히 방울딱궁을 들고 창문을 향해 또 한 걸음 나아갔다. 어떤 진실이요? 그녀가 큰 소리로 물었다. 어떤 약속이 이행되어야 하나요? 대답으로 종은 더 강렬하게 진동했고 공기 중에서뿐만 아니라 현재 하는 사람들의 몸 안에서도 울리는 것 같은 너무 깊은 소리를 냈다. 그리고 그 소리와 함께 이미지들이 왔다. 그들에게 속하지 않은 기억의 플래시, 그들 중 누구의 탄생보다 훨씬 이전의 장면들. 그들은 젊고 부상당한 김성민이 도산과 그의 사람들에 의해 돌봄받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그들 사이에 자란 우정, 강원도의 별 아래 맺어진 맹세를 보았다. 그리고 그들은 배신을 보았다. 성민이 점차 변하고 그의 농장이 번창함에 따라 약속을 잊고 마침내 원주민들을 그들의 조상 땅에서 쫓아내는 것을. 하지만 더 있었다. 그들은 어떤 기록서나 이야기에도 없는 것을 보았다. 성민과 도산의 딸, 희귀한 아름다움을 가진 젊은 원주민 여성이 비밀리에 사랑에 빠지는 것. 그들은 그 사랑의 결실을 보았다. 두 세계의 경계에서 태어난 아이, 원주민들의 추방 후 성민에 의해 숨겨지고 그의 신뢰하는 직원 중 한 명의 딸로 키워진 아이, 자라서 다음이 될 아이. 시야는 창고의 불빛이 다시 켜지자 갑자기 중단되었다. 꺼졌을 때만큼이나 갑작스럽게 종과 방울딱궁은 침묵했고 호랑이는 빛에 의해 흩어진 그림자처럼 창문에서 사라졌다. 김씨 가족은 그들이 목격한 계시에 놀라 침묵 속에 남아있었다. 여러분 그것을 보셨나요? 마침내 민준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 아이, 성민과 젊은 원주민 여성의 딸, 박순자 할머니의 할머니였어요. 서연이 완성했다. 그녀의 얼굴에 이해의 빛이 비쳤다. 박순자 할머니는 단지 원주민의 후손이 아니에요.
그녀는 김성민의 직계 후손이에요. 그녀는 우리 가족의 일부예요. 그것은 우리 모두가 부분적으로 원주민이라는 뜻이에요. 지연이 말했다. 그녀는 여전히 방울딱궁을 들고 있었고 그녀의 눈은 새로운 이해로 빛나고 있었다. 우리 가족 자체가 깨진 약속에 살아있는 표현이에요. 나중에 부정되고 숨겨진 두 민족의 연합. 침묵을 지켜온 준호가 마침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이것은 우리가 누구인지, 이 땅이 누구에게 속하는지에 대한 모든 것을 바꿔요. 민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진실이 어떤 식으로든 자유롭게 하는 무거운 돌처럼 그의 마음에 자리 잡았다. 그래. 그리고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것 같아. 이행되어야 할 약속 밖에서 폭풍이 수그러들기 시작했다. 마치 그 분노가 이제 영원히 김씨 가족의 자신들의 역사에 대한 이해를 변화시키는 계시를 위한 서곡에 불과했던 것처럼 민준이 이 계시로 무엇을 할 것인지, 그리고 그가 어떻게 그의 가족의 복잡한 유산을 존중하기로 선택할 것인지는 그의 운명뿐만 아니라 희망 농장과 그것에 연결된 모든 사람들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살아있는 사람들과 정의와 화해를 기다리며 세계 사이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모두. 폭풍 후의 새벽은 강원도에 특별한 선명함을 가져왔다. 민주는 밤새 현관에서 지키며 지낸 후 피곤하지만 결단력 있는 눈으로 수평선을 바라보고 있었다. 전날 밤에 계시는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그의 가족, 그의 정체성, 희망 농장에 대한 그의 이해. 당신은 무엇을 할지 결정했군요. 서연이 그를 발견하고 말했다. 질문이 아닌 확인으로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모두를 모을 거야.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을 시간이 왔어. 2시간 후 가족은 메인홀에 모여 있었다. 준호, 지연, 서연, 최대현 관리인, 그리고 특별한 의자에 위엄있게 앉아있는 박순자 할머니. 중앙에는 즉석 테이블 위에 종과 방울딱궁이 놓여 있었다. 우리가 어제 발견한 것은 모든 것을 바꿔요. 민준이 시작했다. 특히 당신에 대해서 박순자 할머니, 왜 우리가 혈연관계라는 것을 한 번도 말씀해주지 않으셨어요? 노부인은 차분하게 미소 지었다. 그것은 내가 말할 이야기가 아니었단다. 종이 먼저 불러야 했지. 어떤 진실들은 익을 시간이 필요하단다. 민주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내 증조 할아버지는 심각한 불의를 저질렀어요. 그는 원주민들의 신뢰를 배반하고 도산의 딸과의 아이에 대한 진실을 숨겼어요. 이것은 이 농장의 일부가 권리상 박순자 할머니와 그녀의 후손들에게 속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아버지가 제안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준호가 물었다. 희망 농장을 나눌 거야. 동쪽 부분은 우리 가족과 원주민 대표들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문화 및 환경보호구역으로 변모할 거야. 우리는 그들의 전통을 보존하기 위한 문화센터를 지을 거야. 지연은 열정적으로 일어섰다. 제가 인류학 졸업 프로젝트로 그 프로젝트를 조정할 수 있어요. 준호는 잠시 생각한 후 동의했다. 인간적,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유일하게 올바른 결정이에요. 그리고 아마도 우리는 서쪽 부분에서 원주민 지식에서 영감을 받은 농업 기술을 개발할 수 있을 거예요. 박순자가 마침내 말했다. 할 일이 더 있어요. 종과 방울딱궁은 처음부터 그래야 했던 것처럼 영구적으로 재결합되어야 해요. 그리고 당신, 민준 씨, 당신은 종을 울려야 해요. 두려움이나 절망으로가 아니라 치유와 화해의 의도로. 순간의 무게를 느끼며 민주는 종에 다가갔다. 그는 차가운 표면을 만졌고 부조로 된 상징들을 느꼈다. 한쪽은 불교적, 다른 쪽은 원주민적. 결정적인 움직임으로 그는 종을 쳤다. 뒤따른 소리는 특별했다. 깊고 울려 퍼지며 현재 하는 모든 사람의 내부에서 진동하는 것 같았다. 그와 함께 화해와 희망의 이미지들이 왔다. 말년의 성민이 비밀리에 원주민들을 돕는 모습, 양쪽 혈통의 세대들이 보이지 않는 연결을 유지하는 모습. 소리가 줄어들자 그들은 밖에서 위협적인 포효가 아닌 다른 부름을 들었다. 강력하고 평화로운. 현관에서 그들은 들판 가장자리에 서 있는 장엄한 호랑이를 바라보았다. 그의 금빛 털은 태양 아래 빛나고 있었다. 그의 눈 전에는 분노에 찬, 이제는 지혜와 감사를 전했다. 유연한 우아함으로 동물은 숲을 향해 돌았지만 사라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뒤돌아보았다. 그들의 마음속에서 모두는 분명히 들었다. 약속이 이행될 것입니다. 균형이 회복될 것입니다.
내 영혼은 마침내 평화를 찾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몇 달 동안 농장의 변화는 놀라운 조화로 일어났다. 김원주민 문화 및 환경보호구역이 설립되었고 지연의 프로젝트는 전국적인 인정을 받았으며 준호는 농업관리의 전통적인 기술을 구현했다. 고대의 지혜와 현대 기술을 결합한 것이었다. 보호구역의 중심에는 종과 방울딱궁을 영구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파빌리온이 지어졌다. 성민과 도산의 완전한 이야기를 담은 명판이 함께 있었다. 종의 발견. 1년 후 개관식에서 김씨 가족과 박순자, 할머니만 파빌리온에 남아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아무도 그것들을 만지지 않았는데도 종과 방울딱궁이 부드러운 하모니를 내기 시작했다. 숲 가장자리에서 호랑이가 잠시 나타났다. 도산의 연기 아니라 생명의 연속성에 살아있는 상기물. 저 호랑이가 나를 궁지에 몰았을 때 민준이 아내에게 말했다. 나는 그것이 끝일 거라고 생각했어.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이해를 완전히 바꿀 여정의 시작에 불과할 거라고는 결코 상상하지 못했어. 부부를 지켜보던 박순자 할머니는 미소 지었다. 이것이 세상의 진정한 마법이란다. 내 아이들아. 자신의 이야기를 변형시키는 인간의 능력, 두려움을 용기로, 증오를 사랑으로, 분리를 연합으로 바꾸는 능력. 강원도 하늘의 별들이 나타나는 동안 민주는 조용한 약속을 했다. 희망 농장의 이야기가 모든 복잡성을 가진 채 미래 세대들에게 전해질 것이라는, 화해의 유산이 보존될 것이라는, 얻어진 균형이 보호될 것이라는. 어떤 이야기들은 잊히기에는 너무 중요하고 어떤 약속들은 깨지기에는 너무 소중하기 때문이다. 친애하는 청취자 여러분, 희망 농장을 통한 이 여정이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켰기를 바랍니다. 한국의 신비와 깊은 화해에 관한 더 많은 이야기를 위해 왼쪽 버튼을 클릭하여 특별 재생 목록에 접속하세요. 가족 뿌리와 문화적 유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한국의 깊은 부분을 탐험하는 새로운 이야기를 매일 받아보시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세요. 여러분이 남기는 각각의 좋아요는 이 이야기의 신비로운 종처럼 울립니다. 과거와 현재,